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 대상 되셨을 때 심정이 좀 어떠셨나요? 심정이 좋겠어요? 아들들이 이 모양인데 좋겠어요? 지금? 그럼 박수홍 씨 친형은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애만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자들이요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오죽해서 내가 여기 나왔겠어요. 내가 오늘 이 걸려서 말이 안 나와 지금. 그럼 박수홍 씨 그 친형의 재판, 이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다툼이 계속됐었고, 근데 그 재판이 해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지원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재판은 해가 2번 바뀔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구속 기소된 게 2022년 10월이었으니까요. 벌써 이 횟수로만 2년 차가 된 셈인데요. 박수홍 씨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0년간 두 곳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개인 자금과 또 법인 자금 약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이득액이 지금 5억 원이 이상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10번째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건데요. 네. 그동안 박수홍 씨 친형은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을 해왔고 나머지는 부인을 했습니다. 네. 특히 어제도 법인카드 사용과 허위 직원 급여 지급과 같은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키즈카페라든가 편의점, 병원, 미용실 이런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가족 기업으로서 임직원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친형의 아내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결심 공판에서는 친형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중요한 재판은요, 특별히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하지 않는 한 기자들도 방청 신청을 해서 이 재판을 볼 수 있는데 이 재판에서는 어떠한 공방들이 오갔을지 궁금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구형을 앞두고선 피고인 신문이 있었는데 이때 검찰이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 내역 중에 키즈카페, 학원비 등이 결제가 됐는데 박수홍 씨는 당시 미혼에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친형 내외의 자녀들한테 사용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박수홍 씨의 통장, 여기에도 형수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검찰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형 측은 동생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 등은 가족을 논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친형이 재판 도중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떨린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유,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우울증 수치도 높고 간 수치도 높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검찰과 대질 신문 중에도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럼에도 검찰이 이 피고 신문을 계속 추궁해 나가자 네. 친형은 땀이 많이 난다면서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약 10분 정도 휴정 후에 신문이 재개됐는데 여기서 도련 친형은 여러 질문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 눈물 끝에 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뭘까요? 박수홍은 저의 자식 같은 아이다.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봐야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구형을 앞두고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박수홍 씨의 형수에 대한 신문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수홍 씨 형수에 대해서 기존에 상품권 사용, 부동산 계약,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네. 일단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같이 가서 했다, 동행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남편이 사용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생활을 했고 또 박수홍 씨를 위해 썼던 현금 영수증 내용과 다른 차액의 경우에는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어머니 생활비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가 이제 검찰의 구형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몇 년을 구형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주범인 친형에게는 징역 7년형을 구형을 했고 이 아내 형수에게는 징역 3년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형량을 들으면 50억 가까이 횡령을 했는데 이 정도 형량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적게 구형한 것은 사실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보면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지만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요, 이 가중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상 최대 구형량이 6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구형을 한 거예요. 그 이유로 검찰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친형은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피해자에게 입혔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도 여러 번 번복하고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형수도 개인 생활에 법인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인 점을 고려해서 이런 형량을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년의 구형에 따라서 그것보다는 실제 형은 조금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대략 예를 들어서 5년이나 6년 정도의 형을 하게 된다면 이 피해자의 어떤 피해 복구나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에 좀 부합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5년, 6년을 살고 몇십억을 횡령하게 된다면 법 경제학적으로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게 오히려 이익인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어쨌든 뭔가 지금 맞듣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의 구형량도. 예, 이제 변호사의 말입니다만 네.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이게 수십억, 뭐 50억이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만큼의 돈을 횡령을 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가서 예를 들면 5, 6년 정도 살다 나오면 그 돈은 자기 거에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법강정을 보면 몇 년 뭐 몸으로 때우고 소위 네.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수억 원, 수십억을 본인이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준 변호사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사법체계 안에서 그 정도의 형량이 그렇게 뭐 적게 나온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현행 네. 사법체계상에서 그 정도 나오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통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판사가 아니면 재판부가 일부러 봐주기 위해서 적게 내린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수십억 원을 자기가 횡령하라고 가져가고 몇 년만 감옥에 갔다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조금 전에 그 내용은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박송 씨의 법률 대리인, 즉 변호사에게 입장을 물어본 건데 박송 씨 본인의 입장은 뭘까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박수홍 씨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그동안은 주장이었지만 이번에 검찰의 구형을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잖아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 즉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친형, 가족이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신경을 토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구형이기 때문에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네. 선고가 내려지면 최종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박수홍 씨는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착잡해하고 또 황망해한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네, 본인이 단순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를 넘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형 측은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더해서 박수홍을 아들처럼 생각했다. 이런 발언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쓴 주체가 부모님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친형 측이 결국은 친형 상도례 그 부분을 통해서 직계 가족들은 처벌받지 않는 가족 상도례를 통해서. 맞습니다. 가족 네. 상도례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아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박송 씨 입장에서는 만약 이 재판을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네, 우선은 박수홍 씨가 가장 원하는 거는 친형 부부가 자신한테 진심을 담아서 뭐 사과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죄를 하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박수홍 씨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어떤 잃은 셈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전히 형이 이기고 내가 졌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네. 우리가 몸이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네. 마음이 입은 상처는 원상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에 대해서 박수홍 씨는 아마 전혀 내가 재판을 이겼다라고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